혹시 요즘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고 난 것 같지 않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 밥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배는 늘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손발은 쉽게 차가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빨리 빠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원래 이쯤 되면 다 그렇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속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몸의 흐름이 이미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자기 리듬을 찾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소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질 때 대부분은 한 가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검사지를 들여다보고 수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서서히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무거움입니다. 배가 무겁고 다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유난히 느립니다. 이건 살이 쪄서만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와 배출이 느려졌을 때 이런 느낌이 먼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금방 소화됐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속이 오래 남아있는 느낌. 화장실을 다녀와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찝찝함. 이게 반복되면 몸은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다른 곳으로 번져갑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손발은 차가워지며 머리는 맑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가 병이 시작된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 큰 병명은 없지만 몸은 이미 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 몸은 놀랍니다. 갑자기 식사를 줄이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몸은 방어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몸을 밀어붙이는 방법보다 흐름을 조금씩 풀어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무입니다. 무는 눈에 띄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맛도 강하지 않고 향도 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가 하는 역할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몸속에서 정체된 것을 천천히 움직이게 합니다. 소화를 돕고 가스를 줄이고 배출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짜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함께 사용되는 재료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과는 장을 깨웁니다. 달콤하지만 거칠지 않고 섬유질이 장을 자극하되 상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와 함께 사용하면 배출의 리듬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방향이 다릅니다. 생강은 속을 듭니다. 차가워진 중심을 조용히 올려줍니다.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마는 정리 역할을 합니다. 짠맛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몸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정리하고 흐름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각자 다른 방향에서 몸을 돕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치료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정리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받아들이면 반응은 오래 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변화는 아주 사소합니다. 아침에 배가 조금 덜 답답하다. 화장실에서 힘을 덜 준다. 손끝이 어제보다 덜 차갑다. 이런 변화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대보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몸은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 흐름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몸이 어떤 순서로 변화를 보였는지. 다음 부분에서는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과정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변하려면 먼저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다, 가볍다, 좋아졌다, 이런 감각이 와야 변화가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우리가 느끼기 전에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가 아주 작아서 우리가 놓칠 뿐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변화는 의외로 비슷합니다. 좋아졌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다르다 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버겁다. 배에 묘하게 걸리던 느낌이 조금 옅어졌다. 화장실에서 예전만큼 힘을 주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기대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몸이 정체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폐와 관련된 변화는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장은 몸속에서 가장 솔직한 기관입니다. 불편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편해지면 바로 반응합니다. 물을 중심으로 한 이 방식은 장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리듬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설사나 통증보다 부드러운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배가 조금 덜 부풀고 가스가 덜 차는 느낌.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몸의 중심이 변합니다. 속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손발의 냉기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히 저녁보다 아침에 그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은 몸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밤새 회복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아침에 몸이 덜 굳어 있다면 그건 밤 동안 몸이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느긋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분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몸이 정체되면 생각도 같이 막힙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괜히 짜증이 나고 몸이 무거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반대로 몸의 흐름이 조금만 풀려도 생각은 먼저 가벼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걸 계속해도 되는 건지, 지금 방향이 맞는 건지.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몸의 변화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답답해질 수도 있고 어제보다 나았는데 오늘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조절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몸일수록 변화 과정은 파도처럼 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록보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어제와 다른 점을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졸림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면 유난히 졸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몸이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화와 순환에 에너지를 많이 쓰느라 회복에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억지로 버티지 말고 잠깐 눈을 붙이거나 일정을 조금 느슨하게 잡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몸은 회복할 때 졸립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건 조급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가장 위험합니다. 누군가는 사흘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고 누군가는 열흘이 지나야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의 역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방향이 몸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체로 맞는 방향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흐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먼저 느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조절했는지. 다음 부분에서는 이론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명보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한 하루의 변화였고,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8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조금 더 하라고 했고 식사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아침 습관 하나였습니다. 커피 대신 무와 사과를 작게 갈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거웠다고 합니다. 완전히 상쾌한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일어나기가 수월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힘이 아니라 여유였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됐고 숨이 덜 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3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평소 소화가 약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했고 외출을 앞두면 화장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점점 줄었고 기운도 같이 빠졌습니다. 이분은 무와 생강으로 아주 연한 차를 끓여 저녁마다 마셨습니다. 생강은 정말 조금만 넣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따뜻해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저녁 식사 후 배가 덜 불편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잠이었습니다. 속이 편해지니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이분은 밤에 푹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그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0대 초반 부부입니다. 두 분 다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갑자기 바꾸는 건 부담스러워서 국부터 바꿨습니다. 무와 다시마로 싱겁게 국을 끓였습니다. 소금은 거의 넣지 않고 재료 맛으로만 간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느꼈지만 며칠 지나자 입이 적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 혈압을 재보니 수치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부가 공통으로 말한 건 몸이 편안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덜했고 속이 차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도 무리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굶지 않았고, 약을 끊지도 않았고, 갑자기 운동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한 상태로 그냥 해봤을 뿐입니다. 셋째, 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효과가 아니라 어제와 다른 점 하나를 느꼈습니다. 이 공통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은 관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관찰을 받을 때 움직입니다. 이분들 중 누구도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맞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 예민하고 어떤 분들은 특정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우, 조절이 필요한 상황, 피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건너뛰면
이 이야기는 불완전해집니다. 몸을 위한다는 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몸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빼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사과에는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이미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과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물을 2배, 사과를 절반으로 비율을 조절하시거나 사과 대신 배를 소량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단맛이 아니라 식이섬유입니다. 혈당을 재면서 변화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다심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마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시거나 미역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칼륨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이미 신장 관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장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평소에도 복통이나 설사가 잦은 분들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갑자기 늘리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을 절반으로 시작하십시오. 무 50g, 사과 50g,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틀이나 사흘 몸 반응을 본 뒤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장은 근육과 같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걸 들면 다치듯 장은 천천히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생강은 좋은 재료지만 양이 많으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생강을 많이 드셨을 때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양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생강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정직합니다. 불편함은 경고입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무와 다시마 조합은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있다면 혈압이 평소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혈압을 체크하면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어지러움이나 기운 빠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불편하다라고 해서 몸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몸 상태가 이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몸은 억지로 끌고 가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대상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고 신호를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는 무조건 좋다, 누구나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무조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보는 항상 조건을 함께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미 이해하신 겁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작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어가야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렵지 않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미루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자, 장 봐서 하자, 몸 좀 괜찮아지면 하자.
그 사이 몸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장은 느려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천은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도 하루 이틀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일이라는 기준은 기적의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변화를 감지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장이 반응하고 혈관이 신호를 보내고 천 조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5일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더부룩해도 되고 손끝이 약간 덜 차가워도 됩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면 그걸로 시작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일이 지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일 3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는 무와 사과, 다음 날은 무와 생강, 그 다음 날은 무와 다시마 이렇게 돌려가며 드셔도 됩니다. 몸이 지루해하지 않게 부담을 주지 않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계속함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그 정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뿐입니다. 이 방법은 수행이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핵심은 관찰입니다. 어떤 날 속이 편했는지, 어떤 날 손발이 따뜻했는지, 어떤 조합이 나에게 맞는지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안 기울였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기 위해 만든 겁니다. 약 말고, 운동 말고, 비싼 식품 말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으로 몸을 돕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트에 가서 겨울무 한 덩이를 사오십시오. 묵직하고 단단한 걸로 고르십시오. 그리고 냉장고를 여십시오. 사과가 있습니까? 생강이 있습니까? 다시마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몸은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만듭니다. 작은 선택이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결과를 만듭니다. 건강은 한 번에 얻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오늘의 무 한 조각이 내일의 혈관을 만들고 오늘의 한 잔이 내일의 장을 만듭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몸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한 결과입니다.